내 건강을 지키고 치매 걱정을 덜고 싶으신가요? 매일 부지런히 산책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매주 새로운 책을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될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어르신들의 뇌를 활기차게 가꾸는 방법에 대한 소중한 지혜를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어머니,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수렁이 왔어요. 따님의 목소리가 방 안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앉아 계신 어머님의 눈빛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듯 초점 없는 시선만이 머물 뿐입니다. 정수영 씨는 매주 거르지 않고 어머님을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3년 전부터 늘 같은 질문을 되풀이합니다. 어머님은 그때마다 똑같은 표정, 낯선 일을 보는 듯한 그 표정으로 따님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속상함을 넘어 화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하나뿐인 딸을 기억 못하실 수 있나 싶어서요. 제 이름을 말씀드리고 옛날 사진을 보여드려도 어머님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영 씨는 문득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자신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머님의 소중한 기억들이 하나둘씩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흔히 치매를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치매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슬픔을 안겨줍니다. 단지 기억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 그 자체, 쌓아온 관계들, 소중한 정체성마저 서서히 흐릿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분 중 1분, 이것이 현재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숫자입니다. 먼 미래인 2050년에는 그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저 시간의 흐름에 모든 것을 맡겨야만 할까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숙명이라고 체념해야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두 분의 특별한 어르신 이야기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치매라는 그늘을 씩씩하게 이겨내신 감동적인 삶의 여정을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어르신 본인이나 소중한 가족분들에게 작은 힘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세요. 어르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함께 그 희망의 문을 열어볼까요? 몸을 움직이는 활동과 마음을 살찌우는 독서. 과연 어떤 것이 우리 뇌를 더 젊고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흥미로운 해답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는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몸을 위해서는 꾸준히 움직이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좋은 이웃들과 정을 나누고, 정신을 위해서는 지혜가 담긴 글을 읽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노력들이 우리의 소중한 기억까지 온전히 지켜줄 수 있을까요? 수랑 씨의 어머님은 70살이 되실 때까지 놀라울 정도로 기억력이 좋으셨습니다. 동네에서도 총명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죠. 하지만 71살이 되던 해 예기치 않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 잊는 정도였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사소한 건망증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어머님은 하나뿐인 딸 수영 씨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물으셨어요. 댁은 유신데 여기 와 계시오? 라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수랑 씨는 치매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닥치는 대로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치매는 완치가 어렵습니다.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하지만 수영 씨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이론이나 격려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두 분의 특별한 어르신 이야기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새벽 5시 울산 문수산 입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84살의 박봉태 할아버지는 벌써 등산화 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한결같이 같은 산을 오르고 계십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두 다리가 움직이는 한 이 산은 내 오랜 친구지. 이 친구 덕분에 내 머리가 아직 쌩쌩하다고. 박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게 산과 함께 시작됩니다. 2시간 남짓 산길을 걷고 산 아래 단골 식당에서 소박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 20년 전부터 거의 변함없는 할아버지의 일과입니다. 한편 인천에 살고 계신 82살의 손미자 할머니의 아침 풍경은 사뭇 다릅니다. 나는 글자를 읽어야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는 기분이야. 책 속에서 만나는 인물들이야말로 내 진짜 친구들이지. 그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내 인생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거든. 손할머니는 일주일에 서너 권, 1년이면 150권이 훌쩍 넘는 책을 읽으십니다. 할머니의 아담한 방은 온통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역사책, 소설, 시집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AI에 관한 책까지 읽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어려운 내용도 다 읽으세요. 제가 놀라서 여쭤보았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내 생각만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겠어.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배우는 건 언제나 즐거운 일이야. 놀랍게도 손할머니는 작년에 손녀와 함께 지역 어르신 대상 받아쓰기 대회에 나가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무려 60년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젊은 참가자들을 제치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신 겁니다. 할머니가 저보다 단어를 더 많이 아셨어요. 저는 우리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12살 손녀 민지 양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두 분, 박봉태 할아버지와 손미자 할머니. 겉보기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뵐 수 있는 평범한 어르신들입니다. 하지만 연구진이 두 분의 내 나이를 측정했을 때 모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두 분 모두 실제 연세보다 내 나이가 무려 15년이나 젊게 나타난 것입니다. 8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내 기능은 60대 후반의 활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교수가 설명합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분의 뇌가 젊음을 유지한 방식이 서로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박봉태 할아버지의 경우 뇌의 물리적인 구조,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영역의 크기가 커지고 뇌 혈액순환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반면 손미자 할머니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전두엽의 신경세포 연결망, 즉 인지기능 네트워크가 젊은 사람들처럼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전혀 다른 길을 통해 온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저 할머니가 왜 저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책만 읽나 싶었지. 밖에 나가면 이렇게 좋은 공기와 풍경이 있는데 말이야. 손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치셨습니다. 나도 처음엔 저 할아버지가 매일 그 높은 산을 왜 저렇게 힘들게 오르내리시나 했지. 괜히 무릎만 상하는 거 아닌가 걱정했어. 하지만 서로의 습관이 가져온 놀라운 뇌 건강 효과를 알게 된 후 두 분은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몸을 움직이는 활동과 책 읽기는 각각 우리 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가능했던 걸까요?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산길을 오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서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시오? 박봉태 할아버지의 자신감 넘치는 질문으로 이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20년 넘는 꾸준한 등산 습관은 할아버지의 뇌에 실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연구팀의 정밀 측정 결과 할아버지의 뇌혈류량은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무려 28%나 높았습니다. 특히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하는 해마 부분의 활동량은 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뇌로 가는 피가 깨끗해지고 양도 많아져요. 이 혈액 속에는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듬뿍 담겨 있죠. 마치 오래된 기계에 새 기름을 쳐주는 것처럼 뇌가 더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답니다. 김준욱 교수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운동이 뇌 성장을 돕는 특별한 단백질, BDNF, 분비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흔히 뇌 영양제라고 불리는 이 물질이 많아지만 뇌의 새로운 신경세포가 더 잘 만들어지고 기존 세포들도 더욱 튼튼해집니다. 마치 화분에 좋은 거름을 주면 꽃과 잎이 무성해지는 것과 같은 논리죠.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치매 발병 위험을 최대 50%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 이상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몸이나 건강해지려고 산에 다니기 시작했지. 그런데 언젠가부터인가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걸 느꼈어. 예전에는 손주 녀석들 이름도 가끔 헷갈릴 때가 있었는데 요즘엔 그 녀석들이 언제 뭘 먹었고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생생하게 다 기억한다니까. 손주들이 깜짝 놀랄 정도야. 박 할아버지의 경험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운동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첫째,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려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늘립니다. 둘째, 뇌 유래 신경영양인자 BDNF 분비를 촉진하려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을 돕습니다. 셋째, 몸속의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춰 뇌 건강을 지킵니다. 염증은 뇌 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당뇨병 위험을 줄입니다. 당뇨는 치매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감소시켜 뇌 손상을 예방합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이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과 함께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뇌 건강에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의 조언입니다. 박 할아버지도 이제는 등산 외에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네 복지관에 마련된 운동기구를 이용해 일주일에 3번, 30분씩 꾸준히 근력 운동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근력 운동하면 무릎이 더 아파서 산에 못 올라갈까 봐 걱정했는데 린걸. 시작하고 나서는 오히려 다리에 힘이 붙어서 산을 더 가뿐하게 오르게 됐어. 이제는 손주들하고 같이 가도 내가 더 빠를걸. 하지만 모든 어르신들이 박 할아버지처럼 매일 산을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나 거주 환경 때문에 활동적인 운동이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운동만큼이나 우리 뇌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다른 좋은 활동은 없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손미자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책 읽기가 어떻게 손할머니의 뇌를 젊고 활기차게 유지시켜 주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책을 읽을 때면 마치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들어요. 그들의 기쁨과 슬픔, 고민들을 내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게 되죠. 아마 그런 경험들이 내 뇌를 계속 깨어있게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 싶어요. 손미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연구팀의 분석 결과 손할머니의 뇌는 특히 언어 능력과 깊은 생각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측두엽의 신경세포 연결, 시냅스, 이 놀라울 정도로 촘촘하고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역들의 활동 수준은 일반적인 80대 노인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활발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은 마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동시에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글자를 인식하는 시각 영역, 의미를 파악하는 이해 영역, 장면을 상상하는 창의 영역, 내용을 기억하는 저장 영역 등이 모두 협력하여 작동하죠. 이는 마치 뇌가 종합적인 정신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준옥 교수의 설명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나 수필 등을 읽으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의 감정에 공감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우리 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뇌 공감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아요. 책 읽기는 타인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 즉 마음 이론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능력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하며 알츠하이머병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손상되는 기능 중 하나이기도 하므로 독서는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손할머니는 인터뷰 도중 놀라운 감정인지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 정확하게 읽어내셨죠. 지금 뭔가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고요.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걸 보니 말이요. 정확했습니다. 저는 다음 촬영 일정 때문에 약간 마음이 조급한 상태였거든요. 독서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은 우울감 예방입니다. 영국의 한 오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책을 읽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증을 겪을 위험이 32%나 낮았다고 합니다. 우울증은 치매 발병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면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고 이것이 기억 중추인 해마 등 중요한 뇌 영역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구팀은 손할머니의 어휘력이 30대 성인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어휘력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할머니는 꾸준한 독서를 통해 이러한 노화 현상을 극복하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어려운 단어들도 다 아세요. 가끔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할머니가 혹시 영어 선생님이셨냐고 물어볼 정도예요. 손녀민지 양의 기쁨입니다. 실제로 손할머니는 손녀와의 대화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기억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잡한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해내셨고, 때로는 손녀가 잊어버린 내용을 오히려 상기시켜 주시기도 했습니다. 독서가 우리 뇌에 주는 주요 효과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양한 신경 연결망을 만들어 뇌의 예비 능력, 인지 예비력을 키워줍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셈입니다. 둘째, 어휘력과 표현력이 풍부해져 언어 능력이 강화됩니다. 셋째, 다양한 인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넷째, 독서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명상과 유사한 효과를 내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다섯째, 이야기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주의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젊었을 때는 먹고 사느라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지. 그때 못 읽었던 좋은 책들을 이제야 하나씩 읽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황금기인지도 몰라요. 손할머니의 말씀에서는 독서가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이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서 오는 성취감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의 증진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은 뇌 건강에도 매우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결국 꾸준한 운동과 깊이 있는 독서 중에서 어떤 것이 치매 예방에 더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박봉태 할아버지와 손미자 할머니 두 분 중 누구의 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둘 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두 가지 활동이 만났을 때 발휘되는 놀라운 시너지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로가 하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에게서 좋은 점들을 배우고 있어요. 소미자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연구팀은 박 할아버지와 손할머니를 만난 후 흥미로운 추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네 그룹으로 나누어 1년 동안 변화를 관찰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3회 이상 유산소 운동만 꾸준히 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일주일에 3회 이상 독서 활동만 꾸준히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운동과 독서를 모두 병행했습니다. 네 번째 그룹, 대조군, 은 특별한 활동 없이 평소대로 생활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운동만 한 그룹은 1년 후 평균 7.5세의 내 나이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독서만 한 그룹도 비슷한 수준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운동과 독서를 함께 실천한 그룹은 무려 평균 12.3세의 내 나이 감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두 가지 활동의 효과를 더한 것 이상의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김준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치매 예방 가이드라인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권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운동이 뇌라는 하드웨어의 성능을 향상시킨다면 독서는 그 안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풍부하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할 때 우리 뇌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과 독서를 함께했을 때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는 뇌 속 신경전달물질 수치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기억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 수치가 2% 증가했고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며 우울감 예방에 중요한 세로토닌 수치는 18%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생학적 변화는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인지 기능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저도 1년 전부터 아침에는 공원을 1시간씩 걷고 저녁에는 1시간씩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었는데 6개월 만에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2점에서 27점으로 크게 올랐어요. 79살 전경찬 할아버지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그는 이제 손주들에게 직접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었다고 합니다. 운동과 독서가 함께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기억력 향상, 운동으로 뇌혈류가 개선되고 독서로 기억 저장 및 인출 능력이 향상되어 기억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집중력 강화, 운동은 주의력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촉진하고 독서는 집중하는 습관을 길러주어 함께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감정 조절 능력 향상,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고 독서는 공감 능력을 키워주어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게 돕습니다. 창의적 사고력 증진, 운동은 뇌의 유연성, 가소성을 높이고 독서는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접하게 하려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사회적 교류,
증진, 운동 동호회나 독서 모임 참여는 사회적 고립감을 줄여주고 이는 치매 위험 감소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운동과 독서가 효과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두 활동 모두 뇌에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한다는 원리를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뇌를 다양한 방식으로 꾸준히 자극하면 노화 과정에 더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박봉태 할아버지와 손미자 할머니도 이제 서로의 좋은 습관을 배우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박 할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에 즐겁게 참여하고 계시고 손할머니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가볍게 산책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책 읽는 게 영 힘들었어. 글씨도 작고 통 집중이 안 되더라고. 하지만 이 할머니가 재미있는 책을 추천해줘서 조금씩 읽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매일 밤 책 없이는 잠이 안 올 정도가 됐다니까. 손할머니도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걷는 게 무릎 아프고 숨이 찼어. 5분도 채 못 걸었지. 하지만 이 할아버지처럼 매일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다 보니 이제는 30분 정도는 거뜬히 걷게 됐네. 게다가 바깥 공기를 쐬니 머리도 더 맑아지는 것 같고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쉬운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모든 위대한 여정은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내 건강을 증진하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루에 딱 30분만 시간을 내어 가볍게 걸어보세요. 빨리 걸으실 필요는 없어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깊게 숨 쉬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무척 좋아한답니다. 혹시 무릎이 불편하시거나 다리가 아프시다면 물속에서 걷거나 실내 자전거를 타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일만 꾸준히 하셔도 큰 도움이 되고 가능하다면 5일 정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에 힘을 기르는 간단한 운동도 중요해요. 집에 있는 작은 물병이나 탄력 있는 고무 밴드 등을 이용해서 팔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는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시작하세요. 물병을 손에 들고 천천히 팔을 올렸다 내리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답니다. 다음은 마음의 양식, 책 읽기입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즐겁게 책 읽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 책이나 존경하는 인물의 삶을 다룬 책처럼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내용부터 시작해보세요. 어려운 책을 억지로 읽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혹시 눈이 침침해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신다면 글자가 큰 책을 찾아보시거나 요즘에는 글자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전자책도 좋은 방법입니다. 읽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시다면 귀로 듣는 책, 즉 오디오북을 활용해 보세요. 귀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리 뇌는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 좋은 자극이 됩니다.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읽고 느낀 점을 나누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가까운 도서관이나 복지관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어르신들을 위한 즐거운 책 읽기 모임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함께 읽고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면 혼자 읽을 때보다 즐거움도 내 건강 효과도 2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도 내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등푸른 생선,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을 자주 챙겨 드세요. 생선 기름 속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기능에 아주 좋습니다. 호두, 잣,
아몬드 같은 견과류도 훌륭한 뇌 영양 간식입니다. 특히 호두는 모양도 뇌처럼 생겼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나 가지 같은 보라색 과일이나 채소도 뇌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하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간식이나 기름에 튀긴 음식은 가급적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매우 중요합니다. 몸에 물이 부족하면 머리가 멍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뱃살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내 건강에는 좋지 않다고 하니 적당히 드시고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열흘 동안 몰아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100일 동안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기적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랍니다. 김준호 교수의 따뜻한 조언입니다. 이제 다시 정수영 씨와 어머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수영 씨는 어머니를 위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성껏 실천했습니다. 매일 어머니와 함께 30분씩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 시간에는 어머니가 젊은 시절 즐겨 읽으셨던 소설책을 나지막이 읽어드렸습니다. 식단도 생선과 견과류, 채소 위주로 세심하게 바꾸었습니다. 변화는 아주 천천히 조금씩 찾아왔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속상하기도 했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물건을 놓아둔 장소를 가끔 기억해내기 시작하셨습니다. 9개월이 되었을 때는 오래된 앨범 속 인물들의 이름을 떠올리기도 하셨죠.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수영아. 수영 씨는 그 부름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부른 것은 지층이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기억나세요? 그럼 내 딸인데 내가 얘 몰라. 그런데 너 애 울고 있니? 수령 씨는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치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 수영 씨는 가슴속 깊이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90살이 넘어서도 새로운 신경 연결망을 만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결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하나를 시작해 보세요.